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자, 다들 영어 원서 읽기, 특히 동화 시리즈로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 부르시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각, 즐거움, 재미, 성실성 이런 단어들과 스스로를 결부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시고요. 우리가 읽은 동화가 동화에만 그치지 않고 CNN 뉴스라든가 이렇게 오늘처럼 내친김에 새로운 도전에 다 적용되고 내가 보면 이해가 된다면 사실 그것만큼 뿌듯하고 천하무적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교에 들어갈 때 보는 시험 함께 도전해 볼까요? 바로 수학능력 영어 시험. 내친김에 시험 문제까지도 풀어드립니다. 2021년 수능이고요. 2021년 수능이라고 하면 2020년 말에 치러진 영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 문제이고요. 도전합니다. 단 이게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 해석을 먼저 오늘은 읽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영어로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혹은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당부드린 대로 동사 중심으로,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만 생각하시면 끝. 출발합니다. Here we go. 자, 수능 영어 19번 문제였어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 마음에서 느끼는 변화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갑니다. Once again, I had lost the piano contest to my friend. When I learned that Linda had won, I was deeply troubled and unhappy. My body was shaking with uneasiness. My heart beat quickly, and my face became reddish.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to settle down. Sitting on the stairs alone 하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위로 갑니다. 자, Sitting on the stairs alone, I recalled what my teacher had said. Life is about winning.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but winning at being you. And the way to win is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your best. He was absolutely right. He was absolutely right. I have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Instead, I should focus on myself and my own improvement. I breathed out slowly. My hands were steady now. At last, my mind was at peace. 이렇게 했고요. 선택지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선택지에 나오는 형용사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 모른다면 그 중에 왜 어떤 단어는 나중에 해도 되는지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를 제가 쭉 읽었는데 그 중에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전에 동화를 읽으면서 했던 그 똑같은 구문과 구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다 잡아 드릴게요. 갑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동화를 읽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렇죠. 누가 뭐 했다?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면 이야기 하나가 끝나죠. 수능도 이렇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건 그 패러그래프 안에 지문 하나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일부분이라도 스토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Once again 하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한번 잘라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 뜻이죠. once again 해서 커마가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이 커마를 보면 쉬어가란 뜻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once라는 표현은 이전 동화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도 있고 한 번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 해도 again이란 단어를 알아두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고요. 저는 그 다음을 읽으면서 동사를 찾습니다. I had, 했는데 뒤에 또 lost가 나왔네? 그럼 이런 had lost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동사예요. lost예요. lost. 이게 뭐예요? 잃어버리다. 내가 잃었다. 물건을 잃어버렸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피아노가 나오니까 피아노까지 하면 피아노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좀 가지도 않은 물건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컨테스트가 나왔어요. 우리가 콘테스트 하니까. 그럼 제 머릿속에서는 잃어버렸다, 피아노 콘테스트를 잃어버렸다. 근데 피아노 콘테스트, 경연대회가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하면 그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내가 졌구나. 이렇게 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추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lose의 잃어버리다라는 뜻 말고 뭐뭐에서 지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경연대회에서 졌습니다 라고 to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하면 머릿속에 100%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졌구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to my friend. 친구한테 내가 피아노 콘테스트에서 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once again.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졌었어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친구한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한테 졌는데 너무 좋아, 져서 좋아. 이러진 않겠죠. 그럼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다는 심경 변화의 출발점은 여러분이 문제의 반은 푸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뭐 반전이나 함정이 있는지는 가보도록 할게요. Once again, I had lost the piano contest to my friend. 이때 had를 쓴 이유는 이전, 어떤 것이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learned 같은 거 있죠. learned 같은 것이 동사인데 이게 배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보다 진 게 먼저다. 피아노 콘테스트에서 진 게 먼저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had를 쓴 것뿐. 그러니까 뭐가 과거보다 더 앞에 나가서 벌어진 일, 과거보다 더 이전에 벌어진 일,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완료가 됐다 해서 걔를 과거 완료라 부르는 것뿐. 돌아와 보세요. 전체 분위기는 내가 피아노 콘테스트에서 친구에게 졌어요. When?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주의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등장하면 얘가 주인공이 아니죠. 뭐뭐뭐뭐뭐 했을 때 뒤에 커마 어디 있나 반드시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저는 여길 봐요. 자, 그러니까 읽어 나가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when I learned, 배웠을 때. 근데 배우다라는 단어가 왜 나왔지? 하고 그 다음을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Linda had won. 여기도 같은 구조네요. had lost랑. 그러면 저는 had를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밑줄은 그어드리겠지만 won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win, 이기다라는 단어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라는 걸 모르면 가서 동사 변형을 공부하셔야 되고 얘는 모르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오는 once 같은 단어와 win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인 one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얘가 10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기본 단어이지만 자 되셨죠? 그러니까 문맥이 뭐예요? 린다가 이겼었다는 것을 내가 배웠을 때 근데 누가 이겼다는 소식을 배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learn에 배우다는 뜻 말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란 뜻이 lear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learn이 배우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뜻으로도 꽤 많이 써요. When I learned,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란 뜻으로.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When I learned that Linda had won. 질문. 저는 린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여자 이름이구나. 그러면 이 앞에 나왔던 friend 이름이 친구. 컨테스트에서 내가 졌던 그 상대편 우승을 했던 애의 이름이 린다구나. 그러면 나와 린다는 경쟁 관계에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질문 뒤에. 그래서 린다가 이긴 것을 알게 됐을 때 I was deeply troubled. trouble은 알겠는데 trouble 등은 처음 보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뒤에 troubled를 몰랐다고 해도 trouble의 비슷한 뜻을 떠올려 보세요. 뭔가요? 곤란함, 난감함, 그렇죠. 문제거리, 이런 건데, ed가 쓰였으니, 여기에 ed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원래 e가 있고, ed가 붙은 건데, trouble이 있고, 원래 여기다가 ed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troubled처럼 다른 단어처럼 보이니까 얘를 하나 그냥, 쓴 거죠. troubled. 내가 마음이 심란해졌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시험 볼 때 잘 몰랐다. 그러면 뒤에 보세요. 제가 and를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and 다음에 뭐 나왔어요? unhappy. 이게 뭐예요? unhappy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모르면 치명적인 거죠. 왜? happy는 happy의 반대말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반의어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린다가 이겼대.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나는 I was unhappy.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I was troubled. I was unhappy. 해서 was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roubled의 뜻이 unhappy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문제 없음. 자, 내가 알게 되었을 때 that은 왜 쓰였냐 하면 뒤에 나오는 이만큼의 내용. Linda had won. 린다가 이겼다는 사실을 뭐뭐라고 가리키고 싶어서 그것이란 단어를 쓴 것뿐. 아시겠죠? 알았을 때 나는 깊이, 심하게의 뜻이에요. deeply는 깊이 심란해졌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초반부의 마음은 정말로 기분 안 좋고 요 unhappy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질문. unhappy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골라보세요. 1번부터. 기분이 안 좋은, upset. 이거 가능성이 있죠. 2번, 감사하는, grateful. 어려운 단어예요. upset이나 calm보다는 어려운 단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 감사한 마음입니다 할 때 grateful, grateful.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envious. 이게 I envy you 라고 할 때처럼 너가 부러워 해서 바로 envious 가능하죠. 부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 다음에 surprised. 그렇죠. 뭐 놀랄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린다가 이겼으니까. 그렇다고 지루해졌어요? bored?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앞에 부분 unhappy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1번, 3번, 4번이 나오고 2번, 4번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올라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하고 쭉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친구 린다한테 졌기 때문. 네, 내 몸은요, was shaking. 질문. 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shake밖에 없죠. 질문. 이게 몸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전율 때문에 기뻐서 떨린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떨린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죠. unhappy에. 그러니까 뒤에 uneasiness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무시해도 속된 말로 멍멍 이렇게 개 무시해도요.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 단어의 뜻도 알아낼 수 있어요. 왜? 내 몸이 떨렸습니다. 뭐뭐로라는 얘기니까 이 uneasiness는 unhappy와 비슷한 거죠. 여기 있는 단어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ASY가 이게 쉬운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네. 그런데 얘가 쉬운 거니까 인생이 그렇죠. 편한 거죠. 그래서 편안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노래 같은 데 보면 easy street,
I'm living on easy street. 내가 쉬운 길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 동네에 살고 있다. 그런 팝송이나 그 재즈의 한 가사 부분이 easy street라고 나오면 그거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력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easy에 쉬운이란 뜻도 있지만 다이어로 편안이란 뜻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몰랐다 하더라도 보세요. 그래서 얘가 easy의 명사형이 EASY를 I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NESS. 이게 이제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게 편안함이에요. easiness가. 근데 앞에 UN 붙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unhappy처럼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은 그런 불편함으로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my body부터 여기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앞의 내용과 동일하잖아요. 반복에 불과.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푸는 거고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지 않고 가는 방법도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여러분? My heart. 예,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작이 많이 나오죠. 얘가 동사인 거예요. 이제 툭툭 나가볼게요. 나의 심장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뛰었습니다. quickly, 빨리 뛰었겠죠. 그리고 and 나왔으니까 동작이 나왔나 보니까 나의 얼굴은 이라고 했으니까 my로 시작한 것과 똑같은 문장이 하나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고 나의 얼굴은 became, 되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빨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예. red가 빨간 거고 그런 색깔이 된. 그래서 issue가 붙으면은 예, 뭐뭐 그런 상태인이란 뜻이에요. 끝. My heart beat quickly and my face became reddish. 그럼 앞에 나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마음의 상황이. I had to. 내가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 단어는 뉘앙스, 어감을 밝혀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run. 뛰어나갔습니다예요. 근데 어디로 뛰어나갔을까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갔겠죠. 그래서 out of가 바깥으로. 그러면 뒤엔 당연히 뛰어나갈 수 있는 원래 있던 장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후루룩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The concert hall. 그렇죠. concert hall이니까 콘서트 홀, 경연장에서 그래서 음악회 경연장에서 음악 콘테스트 경연장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돼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동화 읽다가. 근데 뒤에 갑자기 동사 앞에 to 나오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보세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동화 읽다가 이게 다 적용된다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to settle down. 세틀이 정착하다는 뜻이니까 settle down. 얘가 바깥에 나가서 콘서트 밖에 나가가지고요. 콘서트장 밖에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다 라는 뜻으로 settle down 이란 뜻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좋습니다. I had to. 이거는 해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 그래서 나는 콘서트장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질문.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ing가 등장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위에 커마가 있건 없건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커마가 아주 친절하게도 이렇게 나왔어요. 무작위로 골라온 여러분 시험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 국비, 유학시험이건 사법고시, 행정고시, 대학원, 서울대, 연대, 고대 시험이건 다 같은 방식으로 다 구문은 똑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Sitting on the stairs alone. 보세요. 앉아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뭐뭐 하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서. 그럼 여기가 주된 부분이 아니죠. 뒷부분이 주된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when처럼 얘도 커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tairs alone, 바깥에 튀어나가서 혼자 계단에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을 때 다 좋아요. 앉아 있는 동안에 다 좋아요. I recalled. recall이 뭐예요? 그렇죠. 되뇌이단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가 부담된다면 뒤에 한번 보세요. My teacher had said. 이 said란 단어를 모르면 치명적이에요. 얘는 100% 알아야 되는 단어고 teacher라는 단어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 단어를 더 정리하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면 그 기술을 여기서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제가 정해드린 대로. 근데 recall은 say나 teacher보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혼자 앉아있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다 보니 나의 선생님께서 had said, 말씀하셨던 그러한 what, 그런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서 recall했다. 이 뭘까요? 문맥 채워보세요. 문맥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의 뜻까지도. 되뇌이다, 회상하다는 뜻. 그래서 call이 전하다는 뜻이죠. call. 근데 다시 머리에서 다시 전화한다. re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회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가 내가 지금 과거에 회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had를 쓴 거예요. 아, 이제 여러분 과거 완료를 명확하게 정리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똑같이 동화에서 봤던 ing 이런 구조. 계단에 혼자 앉아서 있는 동안 나는 회상했습니다. 무엇을 나의 선생님께서 이전에 said, 말씀하셨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는 say의 과거형은 said. 이런 식으로 say, said. 이런 식으로 이 동사 변화형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 동화에서 정말 많이 봤던 쌍따옴표는 인용부어, 누가 한 대사라고 그랬죠. 대사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인 거예요. 얘야, 인생이란 말이지. 그러면 인생에 대한 교훈이 나올 거고, 이것도 어바웃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인생이란 뭐에 관한 것이란다. 그게 뭔데요? winning. 인생이란 이기는 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교훈과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 뒤에 not이 나왔네요. not necessarily. 이게 necessarily한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not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이 이기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not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not을 보면 뒤에 밭이 있지 않을까. not but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not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라 but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교훈인 거죠. 그러면 저는 but 다음에 나오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의 투입 양을 조절하세요. necessary가 필요한이란 뜻이고요. necessarily는 결국은 필요하게도, 그러니까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not, 아니다 라는 얘기죠. not necessarily about, 반드시 뭐에 대한 거?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야. win agains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이거 against를 모르면 안 되죠. 이거는 뭐 기본 단어라고 제가 설명 엄청 드렸어요. 대항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주된 인생의 목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럼 but은 뭐예요? 결국은 이 not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부담된다면 얘를 버리고 but 다음에 나오는 부분만 아셔도 돼요. But winning. 갑자기 왜 winning이 나왔어요, 쌤? 이거는 앞에 나왔던 여기 winning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뭐에 관한 것이다. 다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at being you. being이란 단어가 부담되면 you만 보세요. 너가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된다는 것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스로의 개성과 마음의 평온함 이런 것들을 찾는 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는 뜻. 끝. 얼마나 쉬워요. And 그리고 the way to win, 이기려고 하는 그 방법은 그냥 아까 동사 안 나왔어요. 이게 동사예요. is. 바로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이기는 방법은 to, 동작 앞에 to 쓴다는 거 또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앞에 to win이나 여기 있는 to win이나. 여러분 보면 볼수록 실력은 늘어갑니다. figure out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궁리에 내다. 이건 옛날에 다른 세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알아내는 거예요.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and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어디에 걸려야 돼요? do니까.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to figure out, to do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to에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립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he was right이에요. 그러니까 absolute 같은 건 빼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본동사인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말씀은 맞았어요. 그러면 결단코, 기필코란 단어가 absolutely, absolute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그래서 우리 absolute 보드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absolutely, 절대적으로 맞다. 얘를 버려도 해석은 되더라. 끝.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러면 이제 마음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마음을 잡았겠죠. 자, 그래서 I had no reason. 나는 이유가 없다? 그럼 이 동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이유가 없어요.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작, to가 나오면 항상 장소가 안 나오면 사람이나 이런 대상이 안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100% 뭐예요? 하기 위하여 뭐 할 목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를 반대하다. 내 친구에 반대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항하다. 나는 내 친구를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안 좋은 마음을 먹는다거나 혹은 내 친구를 꼭 기준으로 해서 내가 쟤는 이겨야지 라고 할 필요가 없단, 그런 이유가 없단 뜻. Instead, 이것도 제가 영작할 때 진짜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알평문청 같은 데서도 많이 해드렸어요. 전치사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대신에 란 단어예요. 자, 이게 밑으로 가니까 바꿔볼게요. 색깔만 바꿔드릴게요. 대신에 뭐예요? I should focus. 이게 focus가 동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should는 그냥 어감만 보여주는 부분이죠.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가볍게 focus란 단어를 보면서 저는 뒤에 나올 어디에 집중하다 할 때 to가 쓰이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이런 게 다 실력인 거예요. F-O-C-U-S. focus는 뒤에 to가 쓰이면 틀려요. 뭐가 써야 돼요? on이 써야지 얘는 맞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다. focus on.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뒤로 빼드릴게요. focus on이에요. focus to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 집중을 해야 하고 and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my와 비슷하게 생긴 거 앞에 myself니까 focus on my own improvement. 나 스스로의 이게 my가 나의, own은 스스로의, improve는 개선하다예요.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여러분 improve. 낫게 하다, 개선하다.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얘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MENT로 끝나면 어떤 상태라는 뜻의 단어일 가능성이 90%예요. 영어에서. 뭐라고요? MENT로 끝나면 뭐뭐인 상태라는 뜻의 명사일 가능성이 90%더라. 그러면 개선하는 상태니까 개선이죠. 개선. 나아짐, 개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거나 반대하지 말고 그 대신에 나는 스스로 나 자신과 나 스스로의 그렇죠? improvement. 그렇게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친구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더라. 그래서 I breathe. B-R-E-A-T-H-E까지가 뭐예요? 숨을 쉬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동사인 거죠, 여러분. 자, 얘가 본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I breathed 이렇게 되는 거죠. I breathed. 그 다음에 out. breathe out이 숨을 내쉬다 라는 얘기니까 천천히 숨을 내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my hands. 내 손이 아까는 몸이 떨렸죠. My body was shaking. 그쵸? with uneasiness.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were. 이게 동사죠. 내 손은 steady. 그렇게, 이 단어가, steady란 단어가 제가 속담해 드릴 때 해드렸거든요.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가면 경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steady란 단어를 몰랐다 쳐도 앞에서 내가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steady란 단어의 뜻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손이 떨리지 않고
진정되었습니다. 이걸 몰랐다 쳐도 드디어 at last는 제가 동화하다가 이거 진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at last, 그렇죠. in the end, eventually 이런 단어들. 그래서 my mind, 내 마음이 was,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steady는 몰라도 좋지만 peace란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얘는 평화란 뜻이니까 at peace가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이란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가 이제 안정된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 알고 계신 1, 3, 4 중에 뒤가 안정된이란 단어는 calm, 바로 나오네요. 얘네. 정답은 얘예요. 그리고 뒤에 여기 3번에 보면은 doubtful, D-O-U-B-T까지가 한 단어죠. 뭐죠? 의심. 그래서 doubtful이니까 의심이 가득 찬 의심스런. 그 다음에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고요. 거기에 ed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실망한, disappointed. 그럼 놀라고 실망한 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화롭게 다시 안정감을 되찾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문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이 문제 푸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런 전략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여러분 수능 문제를 푸셨어요, 이제. 그리고 문제를 풀었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구문이 있었고 반복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는가, 그리고 한 번에 안 들어오면 얘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똑같이 여러분 영화 듣거나 미드 보거나 그 다음에 회화에서 나오고 CNN 뉴스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다 볼 수밖에 없더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 들어갑니다. 자, 대학교 입학시험 수능영어 2021년 내친김에 도전 앞에부터 쭉쭉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친구한테 졌어요. Once again, I had lost the piano contest to my friend. 내가 알았을 때, 린다가 이겼었더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심히 마음이 안 좋았고 기분도 안 좋았어요. When I learned that Linda had won, I was deeply troubled and unhappy. 나의 몸은 그렇게 떨렸어요. 뭐뭐로 with. 그 다음에 불편함으로. My body was shaking with uneasiness. 나의 심장은 쿵쾅 되었어요. 빠르게. 그리고 나의 얼굴은 되었죠. 빨갛게. My heart beat quickly and my face became reddish. 나는 해야만 했어요. 뛰어나가야만 했어요. 바깥으로. 콘서트장 바깥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엔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to settle down. 앉아 있는 동안에, 어디에? 그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에 나는 회상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Sitting on the stairs alone, I recalled what my teacher had said. 인생이란 말이지. 무엇에 관한 것이란다. 이기는 게 인생은 맞아.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단다. not. 그게 없단다고요. about. 무엇에 관한? 이기는,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것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이란다. Life is about winning, not necessarily about winning against others, but winning at being you. 그리고 그 방법, 이기는 방법은 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그렇게 알아내는 것이야. figure out, 알아내다, 궁리내다.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알아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이기는 방법이야. And the way to win is figure out who you are and do your best. 선생님의 말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맞았습니다. He was absolutely right.
나는 이유가 없었어요. 없어요. 친구한테 반대할, 친구를 반대할, 맞설. I had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그 대신에 나는 해야 해요. 집중해야 해요. 내 자신에.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개선에. Instead, I should focus on myself and my own improvement.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천천히. I breathed out slowly. 그리고 내 손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요. My hands were steady now. 드디어 나의 마음은 평화에 있었죠. 평화로움을 되찾았어요. At last, my mind was at peace. 참고로 단어의 뜻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upset, 기분이 안 좋은. calm, 고요한, 마음이 가라앉은, 평화로운. grateful, 감사하는. sorrowful, sorrow가 슬픔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게 가득 찬 슬픈이란 뜻. envious, 부러운. doubtful, 의심하는. surprised, 놀란. disappointed, 실망한, 실망스런. bored, 지루해진. relieved, 안심한, 이런 뜻. 이 단어, 지금 나온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들은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선택지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하나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대학 입학시험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시리즈도 몇 개를 더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동화를 쭉 읽어 나가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리포터 있죠, 여러분. 해리포터.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위에 좋은 에너지 나눠주시고 추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